직장인이면 적어도 뭐 여자친구 선물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월 수천 수억씩 버는 사업가면은 그렇게 해. 근데 월급쟁이가 한 달 월급만한 선물을 여자친구한테 사준다고? 그거 사달라고 하는 여자친구도 문제고 사주는 남자친구도 문제예요. 나는 어떤 거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할까?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이거 진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돈들이 아깝냐면 첫 번째, 운동하는데 비싼 돈 쓰는 거. 돈 주고 운동 끊는 거 있잖아요. 특히 헬스장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주고. 근데 저는 살면서 헬스장 등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운동이라는 거는 돈 안 내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건데 왜 돈을 들여서 운동을 해야 하지? 돈을 써야 운동이 된다 막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 안 쓰고도 몸짱된 사람들 많은 거 알죠? 다 의지의 문제지. 어차피 마음가짐이 글러먹으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돈을 써도 운동 안 해요. 그리고 운동은 하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안 들이면 운동이 안 된다는 말은 그럼 꾸준히 운동하려면 꾸준히 돈을 써야 된다는 말이네. 그 돈으로 모아서 차라리 투자하고 운동은 돈 안 들이고 하면 되지 않을까?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은데 산에 올라가도 되고 나가서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고 자연이랑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자전거를 타도 되고. 자전거 하면 또 비싼 사이클링 장비 생각하시는데 전 주말에 날씨 좋으면 저 삼랑진까지 자전거 타고 오거든요. 가보면 주말에 자전거 타는 사람 진짜 많아요. 막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도 막 지나다니는데 저는 그 속에서도 꿋꿋이 1,000원짜리 자전거를 탑니다. 저기 물금역에서 양산시 자전거 1,000원 주고 빌려서 낙동강 따라 쭉 타고 밀양 삼랑진역까지 갔다 오면 이게 딱 왕복 40km거든요. 그거보다 더 길게 타려면은 밑에 화명동에서부터 출발하면은 그럼 한 왕복 60km. 하루 종일 운동하고 1,000원. 요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낙동강 데크 위를 달리는데 옆에 경치가 너무 좋고 특히 봄에 가면은 황산공원 쪽에 꽃도 너무 이쁘고 완전 풍경이 끝내줍니다. 끝내줘. 집 안에서도 운동하려면 요즘 유튜브에 두드리면 운동 따라하는 영상 엄청 많잖아요. 하나 추천해드릴까요? 엄마TV라고 있는데 여기 채널을 보면 스트레칭부터 뭐 살빼기 운동까지 난이도별로 다양한 운동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표정이 워낙 유쾌해서 따라하는데 너무 재밌고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이런 거 보고 홈트하면 되는데 말라고? 두 번째, 어학 공부에 비싼 돈 쓰는 거. 어학 공부 이것도 뭐 돈을 들여야 공부를 한다면서 뭐 영어 공부 강의 같은 거 100만 원 넘게 지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인강 패키지 끊어놓고 안 봐. 1년 이렇게 끊어놓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운동과 마찬가지로 어학 공부도 뭐다? 의지의 문제다. 무료로 유튜브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게 천지백갈이다. 맨날 말로만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있어요. 말로만. 아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 공부해야 되는데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럴 시간에 그냥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찾아서 해보고 그래도 영 안 되겠다 싶으면은 과외를 받던지 뭐 인강을 듣던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EBS 라디오를 매일 듣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완전 자동 습관적으로 EBS부터 틀어요. EBS 반디 어플 깔면 하루 종일 무료로 외국어 돌아가면서 들을 수 있어요. 학원비 같은 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저는 살면서 딱 한 달 제 돈 주고 토익 학원 다녀봤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때문에 급하게 토익 점수를 따야 했는데 학원을 갔더니 한 달에 20만 원인가 그랬어요. 아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 학원을 몇 달 동안 다닐 순 없다. 한 달 만에 끝내야겠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밥 먹고 자는 시간 말고는 하루 종일 토익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토익을 3문제를 틀렸어요. 사실 990점 만점을 목표로 했는데 965점을 맞았지. 세 번째, 명품 백이나 비싼 옷 사는 거. 저는 여태까지 명품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명품 백이든 뭐 지갑이든 신발이든 이상하게 여자가 아닌지 그런 명품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갖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명품 아니더라도 비싼 브랜드 있잖아요. 왜? 그냥 보면 그냥 옷인데 요 브랜드 마크 하나 때문에 비싸게 파는 그런 옷들. 그런 옷 사는 돈도 너무 아까워요. 명품 백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지. 400만 원짜리 가방 5개면 발코니 확장비네. 아유 저는 어중간하게 버는 금수저도 아닌 월급쟁이가 한 달 월급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의 명품을 사재끼는 게
제일 사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샀다고 자랑이라고 올리고 막 다들 못 사서 안 사는 거 아니죠. 안 사서 안 사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집도 샀는데 그걸 왜 못 사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사는 거지. 그런 거 안 사니까 집 살 수 있는 거지. 명품백 들고 다닌다고 내가 명품이 되나? 내 내면을 채우고 내면을 가꿔야 나라는 인간이 명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가방부터 보고 나를 볼 텐데 그럼 그 가방에 투영된 나를 보는 걸 의식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이미 나 자체로 빛이 나는데 내가 든 가방 따위가 무슨 상관 있지? 원래 이 내실에 보여줄 게 없는 사람들이 계속 겉으로 치장하는 것만 신경 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혹시 사치 있는 여자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왜냐면 사치벽, 낭비벽 이런 거는 진짜 안 고쳐지더라고요. 분수에 안 맞는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거는 스스로한테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 카페에서 이런 좋은 글을 봤어요. 2명의 엄마가 파주 헤이리 마을 트릭 아트 뮤지엄 앞에 도착해서 차를 대고 내렸어요. 첫 번째 엄마는 10년 넘는 아반떼를 몰고 왔고 수수하지만 단정한 아줌마 차림에 아이도 실용적인 옷을 입혔어요. 근데 이어서 렉서스에서 내린 두 번째 엄마는 명품을 차려입고 아이도 비싼 옷에 독일제 가방을 메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당연히 두 번째 엄마가 부자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엄마가 두 번째 엄마보다 더 비싼 차를 살 능력이 있는데 그냥 차를 자주 안 바꾸는 성격이라 한다면은 남편도 두 번째 엄마보다 더 잘 번다면은 든든한 은퇴 계획과 아이의 대학 교육에 대비해서 충분한 저축까지 해놓고 있다면 반대로 두 번째 엄마는 빌린 차에 최소한의 저축도 노후 준비도 없이 카드 빚만 5천만 원이 있다면 아이 대학 교육 생각하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다면 무엇보다도 언젠가 빈털터리로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처지라면 즉 당신은 재정적 첫인상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을 향해 매 순간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당신이 걸친 옷과 액세서리, 가방, 자동차 등등 수많은 증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거짓 없이 재정적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진 않은가? 네 번째는 남자친구가 나한테 비싼 선물 사주는 거.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필요 없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까 안 그러는데 초반에 한번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나? 20 얼마짜리 목도리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냥 목도리인데 요만한 여우 얼굴이 하나 붙어있어. 브랜드 이름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 사줘서 남친구 저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어디 쓸데없이 목도리를 이렇게 비싼 걸 샀냐면서. 그게 뭐 비싸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이 따뜻한 부산에서 제가 1년에 목도리 며칠 안 하거든요. 그렇게 비싼 목도리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작년 제 생일 때는 선물 뭐 갖고 싶냐 하길래 제가 IVV 한 주만 사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IVV 한 주를 369불에 샀거든요. 지금은 그게 430불이에요. 반년 조금 넘었는데 수익률 17%. 앞으로도 계속 불어가겠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 둘이가 함께 할 미래의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직장인이면 적어도 뭐 여자친구 선물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월 수천 수억씩 버는 사업가면은 그렇게 해. 근데 월급쟁이가 한 달 월급만한 선물을 여자친구한테 사준다고? 그거 사달라고 하는 여자친구도 문제고 사주는 남자친구도 문제예요. 무리하면서까지 여자친구한테 비싼 선물 사주지 마세요. 아니 그거 받고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나지 마세요. 남자친구 월급 얼마 받는지 뻔히 알면서 그거 사려면 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아끼고 모아서 내샀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구석 없는 평범한 흙수저 남자 사람인데 여자친구가 명품을 사달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거지 지옥으로 가는 길에 나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있는 여자친구라면은 남자친구랑 미래를 그리고 있는 여자친구라면은 남자친구한테 명품 사달라 비싼 선물 사달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반대로 여자분들은 만약에 나는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남자친구가 나한테 분수에도 안 맞는 비싼 걸 사준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남자친구 얼굴에 집어 던지세요. 필요 없다고 하고. 그럼 비싼 거 받으면 또 받고만 있을 수 있나. 받았으면 나도 그만큼 또 다음에 그만큼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선물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하면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거는 둘이서 나란히 손잡고 거지가 되는 꽃길을 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 신혼 커플인데 결혼하면서 커플로
명품 시계 930만원짜리를 맞춘 분들이 있어요. 신혼집은 구했냐 하니까 돈이 없어서 전셋집 겨우 구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 시골에 아파트값 얼마 한다고 돈 모아서 집을 사든지 해야지. 1000만원짜리 시계에 금반지도 뭐 브랜드 반지라고 400만원짜리를 하고 그러면서 신혼집은 올 전세로 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새빵살이 하는 거예요. 전세는 새빵살이에요. 집주인한테 공짜로 돈 빌려주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러면 집주인만 좋고 나는 2년 4년 뒤에 또 다른 집 찾아야 되고 계속 새빵살이 하는 거예요. 5번째, 체면 때문에 돈 쓰는 거.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실학파란 소리 듣거든요. 제가 진짜 체면 같은 거보다 실리를 더 중요시해요. 아니 체면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한 번씩 그래요. 새 옷도 좀 사고 회사 갈 때 맨날 이쁘게 좀 하고 다녀라. 집 앞에 나갈 때도 막 옷 엄청 신경 쓰고. 그럼 저는 이제 아니 남들 보는 눈이 뭐가 중요하지? 내가 편한 게 최고지. 우리가 살면서 은근히 체면 때문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체면 때문에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거나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능력 이상의 돈을 쓰는 거 있잖아요. 있는 척, 아는 척, 아니면 가난하지 않은 척 하려고. 식당이나 카페 가서도 괜히 눈치 보여서 실제 먹을 메뉴보다 여러 개 더 시킨다거나 체면 때문에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앞에서 막 한턱 내고 막. 저는 이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아요. 너무 돈이 아까워요. 내 돈은 내가 실제 필요한 데에 필요한 만큼만 쓰거든요. 유대인의 생각 공부 책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형님은 이렇게 부자인데 왜 새 옷을 한 벌도 안 사 입으세요?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그러자 부자인 사촌형이 나에게 말했다. 그 체면이란 게 얼마짜리냐? 난 체면 치료 하는데 돈 쓸 생각이 없다. 좀 더 적합한 곳에 쓸 생각이야. 사촌형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가 부자가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니까 우리가 체면 신경 써서 허튼 돈 쓰고 다닐 때 다른 사람은 체면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자기 삶과 자기 미래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그 허례허식에 돈 쓰는 거 있잖아요. 실속 없이 거칠게 돈 쓰는 거. 그것도 진짜 낭비라고 생각해요. 이 체면이란 게 꼭 외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어떤 마음속에도 있고 그 진심이 사람들 간에 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결혼식 크게 하려는 거, 예물이나 혼수, 분에 넘게 장만하는 거, 이거 다 체면 때문이잖아요. 결혼에 있어서 진정한 체면은 대외적으로 사람들만 많이 부르고 성대한 결혼식이 아니라 이제 막 함께 새로 시작하는 두 사람의 분수에 맞는 실속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 계절에는 서울에서 결혼식을 위해 움직이는 인구수만 하루에 20-30만 명이래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우리가 체면 때문에 청첩장 주고 체면 때문에 축의금 주고. 저는 결혼식을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만약에 제가 이번 생에 결혼을 한다면은 결혼식을 안 하고 결혼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부모님들과 남자친구가 저의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식을 안 하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웨딩홀에서 30분 단위로 공장처럼 찍어내는 그런 정신없는 결혼식 하기 싫어요. 그것도 내 돈 써가면서. 에이 그래도 여자로서 인생에 한 번인데 웨딩드레스, 로망 이런 거 있지 않냐? 없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기념사진이나 한 장 찍으면 되지. 웨딩 촬영도 꼭 왜 스튜디오에 가서 몇백만 원씩 주고 찍어야 되지? 사람들 보면은 어디가 이쁘다 하면은 다 똑같은 스튜디오 가니까 배경이 다 똑같아요. 신랑 신부 얼굴만 바뀌지 구분이 안 가. 특색이 없어요. 그거를 저는 제 돈 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돈이 아까워요. 그리고 사진 어차피 다 뽀샵 해가지고 사진 나오는 거 보면은 내 얼굴은 없을 낀데. 6번째, 복권 사는 거. 저는 살면서 제 돈 주고 직접 복권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물 받은 적만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할매가 꿈에 나와서 번호 7자리 불러주기 전까진 복권 안 살 겁니다. 복권 사지 마세요 여러분. 재미로 사는 거라면서 매주 사요 로또를. 기부천사예요 기부천사. 그 돈을 수십 년 모아봐야 얼마인지. 그거 당첨될 팔자였으면 벌써 당첨됐지.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복권을 더 많이 사게요? 가난한 사람이 복권을 더 많이 산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수중에 그 생활비 400달러도 없는 사람들이 한 달에 400달러를 복권 사는데 쓴다고 해요. 당첨 확률 10만 분의 1인 복권은 그게 진짜 미련한 거죠. 아까워요 아까워. 그 돈으로 차라리 직장 후배 밥을 한 번 더 사주지.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맙시다. 복권 당첨 확률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확률이 더 높아요. 마지막 7번째는
생수 사 먹는 돈, 물 사 먹는 돈. 우리 어렸을 때 나중에는 물 다 돈 주고 사 먹겠다 했는데 진짜 우리 지금 다 물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근데 저는 밖에서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게 왜 이렇게 아까운지.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여행 갈 때 꼭 물병을 챙깁니다. 집에서 나올 때 물 딱 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마시고, 여행하면서 이제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그럼 밥 먹고 나올 때 물 살짝 좀 담아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굳이 이제 편의점에서 생수 1,000원 주고 사 먹을 필요 없잖아요. 7월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어요. 2021년의 전반전은 끝이 나고 이제 하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연초에 세운 목표 잘 달성하고 계신가요? 종잣돈 모으기를 목표로 세운 분들도 있으시죠?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을 모아야 하고, 종잣돈을 모으려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왜 계속 절약에 실패할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이유는 돈이 아까운 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아까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에 돈 쓰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다, 여기에 돈을 쓰기엔 내 돈이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들면 자연히 돈을 안 쓰는데, 억지로 절약해야 돼, 돈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쓰고 싶은데 안 쓰는 거니까, 욕구를 참는 거니까 힘들기만 하고 절약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즉, 절약의 포인트는 아까운 돈이 많아져야 한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도 저는 아까운 돈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아까운 돈이 많아져서 진짜 필요한 데만 돈을 쓰고 저축 투자할 줄 아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